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권 이슈로 부상하는 상황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당의 적극적인 대응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첫 소식은 장명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회동은 22대 총선 전인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4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면서 당의 적극적인 대응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현재 이 검찰권이 검찰의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같이 개탄을 하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최근 일부 강성 지지층이 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는 등 분열 조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우려했습니다. 가짜뉴스에 우리 민주당 내부가 또 지지자들이 서로 분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셨고. 문 전 대통령은 재집권을 위해 지지층 기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특히 부울경 지역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내 사건 처리를 공언해온 만큼 수사팀은 이번 주 불기소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내일 결정될 최재형 목사 수심위 개최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자신의 임기 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입니다.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는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힘을 더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심위 논의 및 심의 결과를 참고해서 사건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은 오는 15일 종료되는 이 총장의 임기 안에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앞서 이 총장은 수심위를 소집하면서 수사팀의 법리 해석과 증거 판단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형 목사에 대한 별도 수심위를 열지 판단하는 부의심의위원회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최 목사는 수심위가 불기소 결론을 내리자 자신을 불러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심위에서 명품 가방 사건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해 검토를 이미 마쳐 새로운 수심위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오늘은 김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어요. 책방에도 갔던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일단 오늘 만남은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책방을 방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쓴 회고록을 들고 당직자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현장 분위기 한번 보시죠. 예. 잘 읽고 또 민주당도 발전하고 나라 발전할 길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언제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것 하나 사주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남긴 이유를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을 꼬집기도 했는데요. 외교, 안보, 국방, 보훈 이 분야만큼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과거 정부보다 많이 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와 다르게 재집권을 위한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지층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도 언급하면서 당내 친명, 비명 갈등에 대한 해법 마련을 애둘러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입장을 냈을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꼼수 회동, 방탄 회동이라고 예. 비판했습니다. 이 정치적 입장을 달리했던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회동엔 다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양산이 검찰 수사의 도피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5월 동주가 애처롭습니다. 다음 이슈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인데 반대를 했네요. 뭘 반대했습니까? 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요 공약이자 민주당 1호 당론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정면 반박한 겁니다. 확대 재정을 통해서 그런 이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하지만 전 국민이 아닌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주자고. 민주당 소속이어서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네,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으로 정한 상황을 어떻게 반대할 수 있냐며 반발했습니다. 예. 일단 신정훈 의원은 자기 당 정책에 바람을 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고요. 최현일 의원도 보편적 복지는 그동안 민주당이 견지해온 가치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의견을 냈네요. 네, 국민의힘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계속 내왔죠.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정책의 비현실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김동연 지사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보편적 복지보다 격차 해소와 약자 복지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예, 다음 소식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이재명도 척결 대상이다?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재차 언급하면서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도 척결 대상이라고 한 건데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는 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밑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전선언을 읊는 세력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세력 이재명 대표 당연히 들어가겠죠. 민주당에서 계엄령 공세가 계속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했겠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도 계엄을 검토한 적이 없는데 실체 없는 계엄을 얘기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선동 정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근거 없는 선동을 자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계엄령은 할 생각도 없고 할 능력도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결국 매국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톡톡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정부 여당의 협의체 제안에 의사협회가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명도 증언을 안 하는 영명 증언안도 좋으니까 논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기종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를 제시했습니다.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주장입니다. 2년 정도 논의가 필요한 정원 문제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유입니다. 서둘러야 2027년부터 그것도 점진적으로 가능한 것을 정부가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대책 없이 2월 달에 무조건 2,000명 뽑으라 해서 또 여야 정부터 단일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전제 조건은 사실상의 대화 거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증원 불가, 영명 증원안을 가져오더라도 환영한다며 합리적 근거로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2025학년도 증원 유예도 거듭 일축했는데 여당도 임박한 입시에 혼란을 부를 거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9월 9일부터 수시 이제 신청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1,5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에서도 정부 측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의사단체들의 거센 반발 속에 여야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을 두고 실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여야정이라도 논의를 시작해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인데 사태의 책임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 역시 분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협의체는 띄웠지만 보신 것처럼 대화의 장이 실제 마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회정책부 강세영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의협에서 협의체 참여 조건만 밝히고 실제 참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네, 그 의료계의 입장은 정말 한결같습니다. 그 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를 포함한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백지화해야 된다고 계속 꾸준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도 증원도 없던 일로 해야 다음 논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면택 의협회장은 SNS에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가 불가능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냐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내년하고 26년도 증원도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의료계는 일단 내년 증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오늘은 의사협회 관계자가 2026년도 증원하지 않아야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간 증원을 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내세운 겁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는 의대생과 증원된 신입생을 교육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까지도 준비를 마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증원을 취소하고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여야정이 단일안을 내놓아야 협의체 참여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료를 정상화할 여야정의 합리적인 단일안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일단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의료계가 당장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의협이 내세운 그 내년 증원 백지화, 이 내년 의대를 위한 수시 원서 접수가 내일부터란 말이에요? 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대학이 수시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경쟁률의 중요한 변수인 입학 정원을 참고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원서를 쓴 다음에 정원이 달라지면 입시에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가천대 의예과에서 수시로 뽑는 수는 26명에서 94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학생이 증원된 수를 보고 원서를 넣었는데 갑자기 증원이 취소되면 혼란은 물론 법적인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가 시작되면 내년 증원유예는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어려움들을 뚫고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고 하면 여기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할지도 미지수라면서요. 네, 협의체를 두고 의료계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공의와 의대생은 특별하게 말하는 게 없습니다. 지난 6월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도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위원회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멈췄는데요. 이번에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할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오늘 열린 학술대회에서 한 전공의는 의사가 불통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불참의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전공의와 의대생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만큼 이들을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세연 기자였습니다. 건물 외벽과 지붕이 종이장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올해 아시아에 상륙한 태풍 중 가장 센 슈퍼 태풍 야기가 필리핀과 중국에 이어 베트남을 강타한 모습인데요. 밤새 200명 가까운 사상자도 나왔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거센 비바람에 나뭇가지가 총알처럼 날아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시속 160km가 넘는 강풍에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지붕도 통째로 날아갑니다. 가로수는 줄줄이 쓰러지거나 뿌리째 뽑혀 도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từ bé đến lớn mình chưa gặp một cơn bão nào mà có sức gió mạnh như vậy, rất là mạnh. 올해 아시아에서 관측된 태풍 중 가장 규모가 큰 11호 태풍 야기는 베트남 북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 하노이가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인명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당국은 오늘 오전까지 이어진 강풍과 폭우에 14명이 숨지고 170여 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하노이, 하이퐁 등 4개 공항은 폐쇄됐고 관광지 하롱베이가 있는 꽌닝성의 선박 운항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베트남에 앞서 중국과 필리핀도 야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하이난 섬에서는 1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灾后主要主干道一个道路清障工作，部分地区停水停电，有可能我们要做一些。 태풍 야기는 오늘 오전 베트남을 통과해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7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요. 현지 당국은 시민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물고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남동부 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 경찰차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자동차의 타이어와 표면에는 총알이 튕겨져 나가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오후 켄터키주 런던시 북쪽 인근 고속도로 출구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And while we were driving, all of a sudden we just heard this deafening loud sound, and it sounded like a rock went through my back window, and our ears were ringing.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총격으로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32세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수색 중인데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They located the vehicle there, so that's who they were able to get the name from that. 정부 당국은 도시에 위험은 없지만 시민들에게 집에서 가급적 상황을 살피고 외출 중이라면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러시아군이 항복한 우크라이나군을 무차비 사살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불 뿜는 드래곤 드론으로 러시아 삼림을 태우며 반격에 나섰는데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 3명이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항복 의사를 표현했지만 러시아군은 드론으로 신원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사살했습니다. If prisoners of war surrender, if they show that they surrender, if they are without weapons in their hands, then summary execution is the war crime. 우크라이나는 입에서 불을 뿜는 용을 닮았다는 의미의 드래곤 드론으로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2200도에서 연소하는 금속 물질인 테르밋을 녹여 살포하는 무기로 러시아군이 주둔하는 삼림 지역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반격에 반격이 이어지면서 러시아도 다시 대량 드론 공격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2년 전에도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re was a moment in the fall of 2022 when I think there was a genuine risk of, the potential us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다만 러시아가 개전 이후 여러 차례 핵 사용 위협을 해온 만큼 정치적 수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여러모로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 때리기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중국에 대한 반감은 미국인들의 이런 부정적인 인식에 기반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 경제의 보호 장벽을 더 두텁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만큼은 아니더라도 미국과 무역하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강하고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로 수입품 관세를 높이겠다는 경고를 동반하죠. 이번에는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동조하거나 달러 패권에 위협하는 국가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달러 패권 도전에 대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유세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달러를 포기하는 국가들에게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경제적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시도와 브라질, 인도 등 브릭스 국가들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무역 결제에서 달러 대신 다른 통화를 사용하려는 나라에 대한 처벌 방안을 경제 참모들과 수개월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그동안 미국이 동맹국들로부터 매우 나쁜 대우를 받았다며 동맹국이든 적성국이든 가리지 않는 보호무역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의 TV 토론을 앞두고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표심 공약입니다. We're run by stupid people. Stupid people.
And we found that out at the debate with Joe. How did that work out? And we're going to find it out again on Tuesday night. Is anybody going to be watching? 이에 질세라 해리스 부통령은 차별화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오콘의 대표적 인물인 공화당의 딕 체니 전 부통령 등의 지지를 받은 것을 거론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이른바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Well, there's a lot, but look, it's time to turn the page on the divisiveness. It's time to bring our country together, chart a new way forward. 여론조사에서 다소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이번 TV 토론에서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TV 토론은 중요합니다.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에서 봤듯이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후보들은 종이와 펜만 들고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토론에 임하게 됩니다. 이어서 주진희 기자입니다. 첫 TV 토론을 이틀 앞두고 해리스와 트럼프 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Yes, I am. Being at the spice store, I finally got out of the debate prep to look at these spices. Best part of debate prep so far. She's locked herself in a room. She's got a lot to learn. MAGA people outside screaming, "We love Trump, we love Trump, we love Trump," and they can't focus. 토론 규칙도 정해졌습니다. 빈 종이와 펜, 물 한 병만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질문은 진행자만 하고 사전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후보들은 각각 2분 답변과 반박 시간이 주어지지만 자신의 차례가 아니면 마이크가 꺼져서 끼어들 수 없습니다. 전당대회 후에도 지지율 상승세가 주춤한 해리스 후보나 다시 추격에 들어간 트럼프 후보 모두 이번 TV 토론이 지지율 변화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Both of sides know that the economy is key in the election. Our new polling shows, yes, some Harris momentum, but the big headline is this is a very, I could add a few. 해리스 후보는 실제 세트장과 유사한 무대와 트럼프 대역까지 등장시켜 데뷔에 한창이고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 출신의 의원과 함께 해리스의 약점을 공략하는 답변 연습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주효신입니다. 경남 거제 외도 앞바다에서 다이버 9명이 실종됐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들을 바다에 내려준 레저 선박이 수리를 하러 돌아간 사이 조류에 떠밀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남녀 다이버들이 노란색 부표를 붙잡고 힘겹게 버팁니다. 다행히 긴급 출동한 해경 경비함이 이들을 발견해 한 명씩 구조합니다. 자, 침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관절 구조해드릴게요. 오늘 오전 11시 55분쯤 경남 거제 외도 남동쪽 7.8km 해상에서 프리다이버 9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들을 내려준 레저 선박이 수리하러 떠난 사이 조류에 떠밀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해도 쪽에 모셔다 드리고 대기하는 과정에서 엔진이 좀 문제가 있었는 모양이죠. 수리가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신고한 상황입니다. 구조대원이 남성의 몸에 안전장치를 채운 뒤 줄을 연결하자 소방 헬기가 끌어올립니다. 이분들 착취 완료. 진입 바람. 오늘 오전 10시 17분쯤 부산 화정동 한 공장 내 50m 높이의 집진기에서 30대 남성이 벌에 쏘여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건강을 회복 중입니다. 어제 오전 7시쯤 독도 동방쪽 약 38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인도네시아 선원의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해경은 선원을 경비정으로 옮긴 뒤 강릉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강원 행성군 한 아파트에서 페인트 도색을 하던 50대 남성이 15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작업을 시작하면서 아마 안전장치 같은 게 정확하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는데 경찰은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늦더위 속에서도 가을은 성큼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전국 곳곳이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와 알록달록한 가을 꽃들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노랗게 물든 코스모스가 바람에 넘실거립니다. 드넓은 공원에 마침내 가을의 전령이 찾아왔습니다. 코스모스 필 거로 알고 잠시 보러 왔는데 완연한 가을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면 이제 여행객들도 들뜬 마음이. 축구장 34개 규모의 철원 고석정 꽃밭도 형형색색의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촛불 맨드라미와 색잇 유홍초, 천일홍까지 24종류 100만 주의 꽃이 향기를 내뿜습니다. 바람도 살살 불고 너무너무 잘 왔어요. 행복해요. 흰 이슬이 내린다는 절기상 백로가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도 다소 선선해졌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30도가 넘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문을 닫은 해수욕장에는 지금도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9월인데도 아직 뭐 8월 여름이랑 거의 아직 똑같은 것 같습니다. 수영도 할 겸 이렇게 친구들랑 같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 늦더위가 절정을 이루고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가을 문턱을 넘어서니 추석이 코앞인데요. 차례상 준비 비용이 지난해보다 1.6% 오르는 데 그쳤다고 하지만 체감하긴 어렵습니다. 작황이 부진한 채소값이 또다시 오르고 있고 해산물 공급 부족 등도 변수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전통시장입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만큼 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20만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1.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합니다. 그나마 값이 싼 전통시장을 찾았는데도 무 하나에 5천 원, 알배추 한 포기도 10,000원이 넘습니다. 올여름이 유난히 더웠던 데다 명절 수요가 몰리면서 배추는 지난해보다 95% 올랐고 무 가격도 59% 상승했습니다. 무를 들었다가 좀 비싸서 놓은 것 같아요. 가격은 있는데 또 다음 주가 추석이니까. 올해 들어서 2배. 무 배추가 가격이 있으면 재래시장에 손님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나마 제수용품인 사과 등 과일과 한우, 닭고기 가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20대 추석 성수품 17만 톤을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지만 늦더위가 계속되면서 수온 상승으로 해산물 어획량이 줄어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이어 이번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성 대출 관리에도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연 1%대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6개월 만에 7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 예상보다 빠른 증가 추세입니다. 결국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올해 3분기 중 소득기준을 부부 합산 2억 원으로 완화하려는 계획을 연말로 미루겠다는 겁니다. 그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어떤 유동성 관리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다만 정책대출 공급액 중 신생아 특례대출 비중은 14% 수준에 불과하고 실수요자 대출이라 집값 상승과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신생아 특례론으로 매입하기는 어려운 지역들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사용처를 좀 보면은 사실은 신규 주택도 있지만 대환이 좀 많긴 했거든요. 정부는 또 신용대출 한도 축소도 검토하고 있는데 애꿎은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일교차 큰 환절기가 되면서 비염 환자들의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코에 큰 자극이 될 수 있는데요. 증상이 만성으로 가지 않도록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저녁엔 어느덧 선선해진 날씨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폭염에서 벗어난 기쁨도 잠시, 커진 일교차만큼 비염 환자들의 고통도 늘어납니다. 코가 간질간질하고 이제 목이 간지러우니까 기침이랑 재채기가 계속 나더라고요. 뭐 눈도 간지럽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밤에 잘 때도 좀 불편함을. 알레르기성 비염은 우리 몸이 특정 물질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발생합니다. 면역 반응으로 인해 가려움과 더불어 코 안이 붓고 맑은 콧물이 나는 겁니다. 비염 환자의 코는 외부 자극에도 취약해지는데 특히 차가운 공기는 증상을 급속도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염이 만성으로 지속되면 숨쉬기 어려워져 잠도 잘 못 잘 만큼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또 입으로 숨을 쉬면서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지는데 어린이의 경우 천식과 얼굴 변형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해 증상을 줄일 수 있지만 효과는 그때뿐입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검사를 통해 파악한 뒤 이를 몸에 대량 투입하는 면역 치료가 필요합니다. 3년 정도 지속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얘들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체질이 바뀐다. 또 환절기 마스크를 착용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등 코의 자극을 줄이는 생활 습관도 비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아시아 최대 지식 축제인 세계 지식 포럼이 내일부터 사흘간 펼쳐집니다. 미중 경쟁과 중동 전쟁, AI와 인간의 대립 등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전 세계 석학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제25회 세계지식 포럼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관문 인천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공존을 향한 여정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공존의 길을 모색합니다. 첫날 로봇 관련 세션을 비롯해 둘째 날에는 개막식과 훈센 캄보디아 총리의 기조연설, 마지막 날은 2025 재테크 전략 등의 세션이 이어집니다. AI 기술 등 4차 산업의 변화상을 예측하고 세계 경제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과 기업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게임의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4차 산업 트렌드나 다양한 영감이나 인사이트들을 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과 투자자들의 아이디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됩니다. 그분들의 생각을 조금 듣는 게 앞으로의 경제 방향성이나 그리고 이제 강대국들의 충돌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이나 무역들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될지 대충 예측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개막식이 열리는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지난해 문을 연 15,000석 규모의 실내 공연장으로 AI와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이 펼쳐집니다. 포럼장 곳곳에 설치된 미디어월에서는 세계 지식포럼 주제와 참가자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영상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9월에 접어들었지만 늦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남부 내륙으로는 폭염경보가 격상되면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저녁이 된 지금도 곳곳에서는 소나기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소나기는 오늘 밤이면 모두 그치겠고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많게는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창원이 33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낮 기온이 차츰 낮아질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